일단 마음을 좀 오픈을 하세요. 열어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규칙을 내가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주면 돼. 잘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걸 잘 활용하게끔 연습해야겠다라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와요. 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몰이 뭔지, 그리고 화학식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화학을 공부할 때 화학식이라는 걸 먼저 볼게요. 화학식이 뭐냐면 화학을 표현한 식이야.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식과 달라. 수학은 1 플러스 2는 뭐 2 비슷하잖아. 정답이죠. 아니라고? 아닌가? 3인가? 이런 게 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식이라고 표현한 식. 하지만 과학에서는 이걸 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야, 수소를 화학식으로 표현해봐. 화학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표현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야. H2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화학식이야. 요 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뭔가 더하기 빼기 그런 식이 아니란 뜻이야. 화학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을 전 세계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원소, 기호 같은 것들로 표현하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배울 건 그래서 화학식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식은 뭐 H2, 뭐 O2, 뭐 CO2, 뭐 암모니아, NH3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화학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비교, 화학, 반응식. 얘도 화학식인데 반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화학 반응식은 말 그대로 화학 물질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걸 전체를 쓰는 걸 또 반응식이라고 해. 그건 얘랑 약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C라는 물질이 돼.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의 화학식들 그리고 화살표로 연결해서 또 다른 화학식을 쓰는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기체와 산소라는 기체를 만나게 했더니 물 분자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개수를 맞추면 2가 되겠죠. 이걸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화학 반응을 식으로 표현한 거죠.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뭐로 연결한다? 화살표로 연결해야 돼. 우리가 수학에서 쓰는 식은 뭐야? 등호로 연결하잖아. 잉글리시로는 equal. equal 연결되는데 이런 걸 과학에서는 반응식이란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는 진행 방향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하고 구별해줘야 돼.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은 사뭇 조금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화학식량입니다. 화학식은 방금 뭔지 배웠어, 그죠?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호를 화학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량은 뭐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다. 량은 뭘 갖다 붙여놓은 거냐면 질량을 갖다가 붙여놓은 거야. 화학식의 질량. 화학식에 무슨 질량이 있어? 화학식량은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의 화학식량이 얼마냐? 이 녀석의 화학식량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쌤은 아래다가 화학식량을 쓰거든. 대부분 화학식량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2라고 씁니다. 이게 질량이에요. 수소 분자의 질량 2 정도 돼. 2라고 쓰는 거.
이걸 어떻게 정하는지를 지금부터 규칙을 알려줄 거야. 자, 화학식량, 요 질량을 정하는 기준을 지금부터 알려줄 겁니다. 화학식량의 기준.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원자번호 1번. 왼쪽 밑에다가 원자 번호를 써요. 자, 이때 원자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뭘 가지고 원자 번호를 정하는지 알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를 모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양성자가 하나 있게끔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수소 원자라는 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 상태여야 합니다. 쌤 몸도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잖아. 근데 쌤 몸에서 막 전기가 나오고 있진 않죠. 원자가 중성이니까 그 원자로 구성된 물체도 다 중성인 거야. 그래서 원자 자체는 항상 중성이어야 합니다. 근데 수소 원자는 원자야. 수소 원자. 중성이어야 하는데 양성자가 하나 있는 녀석이 원자번호 1번이래매. 이 얘는 그러면 중성으로 만들려면 플러스가 하나 있는 거니까 뭐도 하나 있어야 한다. 마이너스 입자도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야 한다. 잘 알고 있는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모습이 바로 수소 원자를 모형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수소 원자 모형이야. 그러면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한 개 있고 뭐도 한 개 있다? 전자도 한 개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정리하면 양성자의 개수이기도 하고 전자의 개수이기도 합니다. 다짜고짜 물어볼게. 야, 그럼 너 질량이 얼마야? 야, 너 질량 말해봐. 수소 원자가 뭐라고 말할까? 맞아. 1이라고 말하는데요. 왜냐면은 봐봐. 양성자하고 전자 우리 통합과학 때 한번 배우잖아. 이미 한번 배운 사람도 있는데 통합과학 때 양성자는 쿼크들이 무거운 녀석들이 조합된 거고 전자는 경입자라고 말하는데 전자는 겁나 가볍다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좀 무겁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성자가 1이라면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가볍다며. 얼마나 가벼운지 얘기해줄게. 1837분의 1로 가벼워요. 이걸 암기하지는 마. 엄청 가볍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딱 물어보면 전 너무 질량이 작아서 무시하셔도 돼요. 전자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누구의 질량만 세면 되는 거야? 양성자의 개수만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의 질량은 1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지? 수소 뭐의 질량? 원자의 질량. 원자량이라고 말합니다. 수소 원자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래다가 써보면 그래서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수소 원자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안녕. 또 하나의 수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수소 원자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H2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분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얘도 그러면 질량이 원자량이 1이고 얘도 원자량이 1이니까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다?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 너 수소 분자 너는 분자량이 얼마야? 2요. 그래서 아까 수소 분자량이 2라고 말한 거야. 자, 이해 봐봐. 원자를 표현한 화학식입니다. 얘는 분자를 표현한 화학식이야. 화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이 다 화학식이거든. 얘를 원자식이라고 하고 얘는 분자식이라고 하지만 결국 다 화학식이야. 화학식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학식에서 사용하는 질량은
원자량도 화학식량인 거고 분자량도 그래서 화학식량인 거야. 이해돼요? 원자량, 분자량 다 화학식량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야? 1이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수소 원자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1인 거야, 똑같이. 같은 질문인 겁니다. 이해돼요? 수소 분자의 분자량이 얼마야? 2라고 말하잖아. 수소 분자의 화학식량이 얼마야? 2인 거야, 똑같은 겁니다. 이해돼요? 화학식량은 뭐랄까 상위 개념의 커다란 범주의 개념인 거고 그 안에 원자량, 분자량 등등 여러 개가 있는 것뿐인 거지. 자, 이제 조금 응용 버전으로 갑니다.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성자만 있으면 되는데 원자 번호 2번을 데려올게요. 나는 헬륨입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라는 건 뭐가 두 개 있다는 뜻이라고? 양성자가 일단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양성자 두 개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원자니까 당연히 플러스 두 개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뭐가 두 개 필요해? 전자가 두 개 필요하겠네요.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돌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끝날까요? 아니, 안 끝나. 뭐가 이상해야 되냐면 가운데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뭉쳐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플러스는 서로 반발력으로 밀어내려고 하거든. 못 뭉쳐요. 그래서 저 플러스를 뭉치기 위해서 도와주는 녀석이 필요해. 그래서 그 도와주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중성자의 개수가 최소, 잘 들어, 최소 양성자의 개수만큼 필요해. 최소. 양성자가 두 개 있으니까 중성자도 최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이렇게 헬륨 원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질량이 얼마야? 4인 거예요. 헬륨 원자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4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헬륨은 우리 알고 있죠? 18쪽 굉장히 안정적인 녀석이라서 분자를 형성하지 않아,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1원자, 하나의 원자 자체가 분자다. 그래서 1원자 분자라는 말을 써요. 1원자 분자다. 그래서 이 녀석이 원자량이기도 하고 분자량이기도 한 거야. 통칭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헬륨의 화학식량은 얼마입니까?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헬륨의 화학식량은 그래서 4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갑자기 탄소로 가볼게요.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다짜고짜 양성자가 6마리가 있을 테니까 누가 또 6개가 필요하다? 중성자도 6개가 필요하겠네요. 전자도 총 6마리가 돌고 있어야겠죠. 어쨌건 전자의 질량은 무시가 되니까 탄소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겁니다. 탄소의 질량. 그래서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 규칙을 얘기할게요. 규칙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좀 암기랄까? 이렇게 암기하면 편하다라는 게 있는데 원자 번호 2번부터 10번까지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10번이 지금 네온이거든요. 네온. 원자 번호 10번이면 이 녀석의 원자량은 20입니다. 양성자 10개, 중성자 10개라서. 근데 10번을 넘어가면 양성자가 10개가 넘어가잖아? 그때부터는 뭐가 더 필요하냐? 중성자가 조금씩 더 필요해.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원자 번호 11번인데 이 녀석은 양성자 11개에 중성자가 12개 필요해요. 하나 더 들어가. 그래서 얘는 23개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외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시험에 나온다? 10번까지만 시험에 나오고요. 11번 이상부터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원자량을.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10번까지는 규칙이 딱 맞잖아. 곱하기 2만 하면 되잖아. 곱하기 2만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질소 원자번호 7번 딱 써있으면 질량이 얼마야? 그냥 14인 거야. 원자량은 14인 겁니다. 그렇다면 응용해서 질소 분자량이 얼마인 거야?
28인 겁니다. 14 더하기 14니까 배고프다. 14 하셨습니까? 28이 되는 거지. 지키고 있나? 지키고 있나? 28. 그래서 이제 분자량은 28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28. 자, 지금 화학식량에 대해 소개하는 중이야. 화학식에서 사용하는 질량은 이런 식으로 질량을 정한다는 겁니다. 실제 질량일까 이게? 질소 원자 하나를 띡 뜯어와서 질량을 띡 재면은 7g 나오는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고 이때 쓰는 화학식량은 실제 질량이 아니야. 실제 질량이 아니라 우리 상대적 질량이라고 말해요. 상대적인 질량. 상대적인 질량이야. 뭔 소리야? 야, 수소를 1이라고 한다면 질소는 7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정하는 거야. 수소가 1이라면 얘는 7배 정도 더 무거워. 이런 상대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상대적 질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질량은 절대적인 질량을 질량이라고 하는데 상대적 질량입니다. 즉 화학식량은 다 상대적 질량이고 이런 규칙에 맞춰서 정할 수 있으면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산소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럼 원자량이 얼마다? 16인 거고 산소 분자의 분자량은 얼마다? 32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매우 간단한 수학입니다. 그죠? 산수입니다. 산수. 자, 이런 걸 화학식량이라고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럼 기준이 수소 원자가 기준이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 기준이 되는 녀석은 여기 적혀져 있는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를 갖다 기준을 해요. 자, 기준. 모든 화학식량의 기준은 탄소고요. 우리 알고 있어. 탄소 원자번호 6번이니까 원자량이 12죠. 이거랑 비교해서 수소가 얼마나 가벼운가 봤더니 12분의 1로 가벼워. 그래서 원자량이 1이 되는 거고요. 얘랑 비교했더니 산소 같은 경우 원자번호 8번인데 쟤랑 비교했더니 얘는 16 정도가 나와. 이런 식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다른 녀석들의 원자량을 정한 것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좀 이따가 이제 저울 나온 것들은 간단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자량은 당연히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 되겠죠? 원자량들의 합이 분자량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어. 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자, 이걸 분해해 볼게요. 이산화탄소란 탄소 한 마리와 산소 두 마리로 되어 있는 거죠. 탄소 한 마리는 원자량이 얼마야? 12죠? 그러면 12가 나오는 거고 산소 한 마리는 16이죠? 곱하기 2하면 32가 되어서 더하면 얼마 나온다? 44라는 분자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도 알 수가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더하기 빼기죠? 이거 맞춰봐. 각자 해봐. 쉬운 겁니다. 농협에는 암모니 3개 있죠? 농협에 암모니아. 이제 하지마. 보이지? 맞아. 암모니아의 화학식인데, 이거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암모니아의 화학식량을 계산해 봅니다. 자, 보여줘. 맞았어. 보여줘. 맞았어. 어딨어? 한번 어딨어? 무슨 글씨지? 맞았어. 안 보여서. 맞았어. 어딨어? 웃고 있어? 어딨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상한데? 어딨어? 맞았어. 자, 분해해볼게. 분해해보면 암모니아는 질소 한 마리, 수소가 3마리죠. 수소는 양성자 하나니까 굳이 중성자가 필요 없잖아. 수소는 원자량이 1이라니까 1 곱하기 3은 3이잖아.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7 더하기 7, 14죠.
14 더하기 3, 17입니다. 17이 나오는 거야. 17. 아까 맞게 썼던 거지? 내가 못 읽은 거지? 그런 거 같은데 모르겠다. 17인 거야. 이렇게 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문제가 쉽습니다. 쉬워요. 그리고 1번부터 10번 안에서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되게 쉽고 10번 넘어가는 것들은 다 문제에서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말고 그죠? 쫄지 말고 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부터는 다 줄 거란 얘기야. 이거 어떻게 시험 외웁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다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화학식량이 뭔지 정확히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학식량 안에는 원자량, 분자량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요. 쭉. 자, 클리어를 하고 정리 한번 하고 봅시다. 화학식량 안에는 원자량이라는 게 있고요. 원자의 질량, 원자들의 모임인 분자의 질량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게 있습니다. NaCl.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죠. 우리 외운 거 아니고요. Cl은 17번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고 Cl의 원자량은 35.5이다 이렇게 줘요. 문제 줄 거예요. 그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NaCl 전체의 화학식량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어려워. 78.5가 나오겠죠. 맞나요? 78.5라는 숫자가 나오게 맞나요? 왜 불안하게 이래. 불안하다. 어쩐지 일부러 한 거야. 긴장하지 말라고 나를 틀리는 척 해준 거야. 자, 아무튼 58.5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거를 분자량이라고 할 거냐 원자량이라고 할 거냐. 분자량도 아니고요. 원자 당연히 아니죠. 원자들의 조합이니까 원자량도 아니고. 왜 이거 분자량이 아닙니까? 이거는 금속과 비금속의 조합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잖아.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아. 아까 O2나 N2나 H2처럼 비금속들의 조합들만 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분자량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당연히 분자량을 구할 수 없겠지. 그 이 질량은 뭐야? 가장 상위 개념인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맨 마지막에 화학식량 따로 적혀 있죠. 그 이유가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은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하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화학식량이 따로 써 있는 게 이걸 그냥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쓰자는 얘기.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은 그냥 상위 개념인 화학식량이라고 하자. 그래서 염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현실로.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몰 얘기를 해요. 몰. 이 몰이 되게 웃긴 녀석인데 무슨 말이냐면 방금 우리가 했던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전부 다 무슨 질량이냐면 상대적인 질량이었죠.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상대적인 질량. 그래서 수소를 준비합니다. 수소 원자를 준비해요. 수소 원자 눈에 보일까? 보이지 않겠죠? 수소 원자를 하나 딱 준비했어. 보이나요? 보이네? 이거 뭐야? 이거 원자량이 1이잖아. 그치? 근데 재밌게도 이거를 겁나 찍으면 옆 표실에서 달려온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없어요. 막 엄청 모아. 수소 원자를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얘를 1g을 만들어요. 실제로. 상대적 질량을 실제 질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한지를 세본 거야. 그게 1몰이야.
1몰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밖에 안 돼요. 아무튼 엄청 많죠. 엄청 많은 숫자. 이 숫자가 바로 1몰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를 왜 갑자기 등장시키냐? 가상적인, 상대적인 질량을 실제 질량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개수거든요. 기가 막혔습니다. 1몰계를 모으면, 이만큼의 개수를 모으면 상대적 질량을 실제 질량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한 숫자예요. 어떤 개수인 거야. 이 개수를 다 모으면, 이 개수인데, 이 개수만큼 모으면 상대적 질량을 실제 질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탄소 원자를 1몰계 모으면 몇 g이 되냐는 거야. 탄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였어? 12였죠. 그냥 12g일 거야. 원자량이 실제 질량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숫자 1몰입니다. 물론 1몰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암기를 해줘야겠지만 1몰의 개념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1몰이라는 건 이만큼의 묶음 단위를 1몰이라고 불러줍니다. 책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쉽게 접근하게 하려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야, 연필 12자루를 한 타스라고 하지? 계란 30개를 계란 한 판이라고 하지? 그래, 간단한 거야. 똑같아. 그냥 어떤 작은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별거 아니지?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그 숫자가 기가 막히게 상대적 질량을 절대적인 질량, 즉 실제 질량으로 바꿔주는 기적의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내서 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걸 알면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어. 문제입니다. 탄소 원자를 24g을 준비했어요. 몇 몰계일까요? 2몰계죠. 1몰계당 12g이니까 24g이면 2몰계인 거잖아. 다시 그래서 이 질량을 주면 원자하고 질량을 주면, 즉 원자량 우리 알고 있죠? 원자량이라는 개념과 질량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뭘 알 수 있다? 이 녀석의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몰수를 알아내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할게요. 몰수를 알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 질량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뭐로 나누어 주어라? 방금 우리가 배운 화학식 량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몰수가 나옵니다. 24를 12로 나누면 2몰이잖아. 나오잖아. 2몰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쉽게 공식화시켜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으로 이러니까 이런 거지도 괜찮은데 너무 느리거든. 그래서 딱딱 그냥 공식화시켜서 빠르게 구해내는 거를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는 질량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몰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좀 해볼까요? 쉬운 거 연습합시다. 산소 분자. 산소 분자, 공식 중에 있는 산소 분자잖아. 산소 분자를 막 모아서 32g을 모았습니다. 산소 분자 32g 모아놨어. 그럼 몇 몰계인가요? 1몰계인 거죠? 이 녀석의 분자량이 이제 알죠? 32잖아. 그래서 이거 32니까 1몰계의 분자가 모여 있는 겁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산소 분자가 1몰계가 있는 거야. 여기서 향방이 갈리더라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좀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지금부터 말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봐.
그림을 먼저 그려줄게요. 산소, 수소. 이 녀석은 물 분자입니다. 맞나요? 물 분자. H2O라고 하는 물 분자야. 물 분자 한 개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이 물 분자 한 개 속에는 총 원자가 몇 개 들었나요? 원자가 하나, 둘, 세 개 들었죠. 그죠? 원자의 수는 3개인 겁니다. 맞죠? 원소까지 하지 맙시다. 분자수와 원자수가 다르죠. 같은 하나의 그림인데, 자, 분자를 물어본다면 하나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분자 하나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몇 개냐 그러면 3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원자 3개 중에 2개는 수소인 거고 1개는 산소인 거지. 그렇죠? 수소 2개고 산소가 1개라서 총 3개인 거잖아. 그죠? 너무 당연하죠? 시작한다. 긴장해. 시작한다. 물 분자를 여러 개 준비해서 1몰개를 준비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 수는 몇 몰개인가요? 이봐. 3몰개죠. 맞죠? 총 3몰개의 원자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물분자가 1몰개가 있으면 하나당 3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3몰개일 거 아니야. 3몰개의 원자 중에 수소 원자가 차지하는 게 몇 몰이야? 2몰개죠. 산소 원자가 차지하는 게 몇 몰개야? 1몰개인 거죠. 모르겠어요? 1몰개인 거죠. 그죠?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보여. 자, 이해되죠? 그래서 몰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알아들었다면 아까 여기서 이 1몰개의 분자, 산소 분자 32g은 1몰개의 분자인 거죠. 다시 산소 분자 32g을 모아놓으면 분자는 몇 개다? 1몰개인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럼 이 산소 분자 32개를 모아놓으면 여기 들어있는 원자는 총 몇 몰개 있어? 물어봐요. 분자가 1몰개인데 분자 하나당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어? 2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 수는 몇 개? 그렇지, 2몰개인 거야. 2몰개인 겁니다. 고모만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2몰. 이해 못한 사람 2명 보여요? 아무튼 못했어요. 미안해, 안 할게. 2몰 알아야 2몰 이해하지. 아무튼 2몰. 자, 2몰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자, 분자를 물어보는 건지 원자를 물어보는 건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화학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게 원자를 물어봤다 갑자기 분자 물어보다 정신없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숫자를 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딱딱딱 풀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진짜 애들이 막 너무 어려워요. 이게 다 여기서 나와요. 너무 뭘 모르겠어요. 이러는 게 이런 관계들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공식 어떻게 나온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돼. 갑자기 공식을 쭉쭉쭉 풀면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전에 이 공식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쭉 얘기해 줬잖아. 그걸 계속 복기를 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공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샵2라고 쓸게요. 이렇게 분자와 원자의 관계, 분자 원자 관계, 그 몰로 환산해서 할 수 있는 이 관계 1번과 2번 요 내용 2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몰 파트 정말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뻥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시를 들렸어? 이게 뭘이에요? 뭘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원자량을 알고요. 탄소 원자의 원자량 10인데 이걸 1몰계를 모으면 12g이 나오잖아. 그래서 1몰계의 질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이면 된다라고 책에 적혀 있어요. 1몰계를 모으면 그냥 원자량에 그램 붙인 게 실제 질량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분자 똑같아. 이산화탄소가 아까 분자량이 44였거든. 이산화탄소를 1몰계를 모으면 몇 그램 나올까요? 분자량에 그램 붙인 거니까 그냥 44g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또 많이 쓰는 게 소수점 쓰죠. 이산화탄소를 22g을 준비했대. 몇 몰계인 거야? 0.5g, 0.5몰인 거잖아. 그죠? 0.5몰. 과학에서는 2분의 1몰 이런 거 잘 안 써요. 0.5몰이라고 말합니다. 0.5몰을 모으면 22g이 되는 거죠. 간단한 이런 비례 관계예요.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그냥 아유 몰라 외워버려 이러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이 이거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놔야지만 몰이 정말 쉬워지고 몰 파트가 처음에 등장하지만 끝까지 괴롭혀. 끝까지. 저 끝까지 뭐 몰이 또 나와. 끝까지. 근데 앞에서 배웠으니까 또 응용한다 계속 나온다. 몰 파트가 몰이 계속 응용되니까 처음에 기초를 잘 잡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게 몰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몰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보자.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럼 맞춰봐. 퀘스천. 물을 54g을 준비했대요. 이거 몇 몰계의 분자인가요? 일단 물 분자의 화학식량 먼저 구해야겠죠? 아직 안 구해봤는데 해봐요. 답을 쌤이 볼 수 있게 되고 구석에 써주세요. 또 다니까 내가. 물 분자 54g은 몇 몰일까요? 물 분자의 화학식량 먼저 구하고 정의다. 너의 머리에서 나오는 오케이 정답. 할만하죠? 오케이. 어딨어? 나. 어딨어? 위에 곳에 써놨는데? 정답. 하고 있어? 오케이. 문제량 잘 구했고요. 오케이. 정답. 오케이. 정답. 자, 공식에 맞춰서 써본다면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뭘 읽습니다.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며 화학식량은 18입니다. 18입니다. 16 더하기 2니까 18이 되는 18로 나누면 3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3몰. 답입니다. 3몰이 나오게 돼요. 지금은 이제 공식을 써서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물 분자 54g 3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쭉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몰 파트 이제 아마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 때 나오는 파트가 여기거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타임 못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그래서 무조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 첫 시험부터 시간이 부족할 정도의 문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화학을 어려워하게 만드는 거지. 물리도 마찬가지. 물리도 처음에 운동 파트가 나와서 되게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만 잘 넘어가면 뒤에부터는 조금 평탄한 길이 나오니까 좀 처음에 좀 힘을 실어서 준비를 좀 잘 해줘야 돼. 물리든 화학이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네요. 자, 물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몰과 질량까지 정리 끝난 겁니다. 질량을 주면은 몰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몰과 질량이에요. 질량을 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몰과 질량과의 관계예요. 몰과 질량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몰과 기체의 부피를 볼게요. 몰과 기체의 부피. 기체는 좀 특이한데 온도가 몇 도였더라? 0도씨 1기압. 기체는 온도에 따라서 또는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되는 온도와 압력은 0도씩 1기압입니다. 기압은 atmosphere ATM이라고 써요. 그래서 1기압을 1ATM. 이걸 다른 말로 스탠다드한 템퍼레이처 프레셔, 그래서 STP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탠다드한 템퍼레이처 프레셔, 그래서 STP 상태에서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0도씨 1기압이 기준 온도와 기준 압력이야. 기체가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온도, 압력이 함께 등장을 해요. 왜 부피가 막 달라지니까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래서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결론부터 말할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기체는 STP 상태에서 1몰의 기체 분자를 모아놓으면 무조건 22.4리터를 차지합니다. 1몰의 기체를 모아놓으면, 1몰의 기체 분자를 모아놓으면 모든 기체가 다 22.4리터를 보여줘요. 저 숫자는 암기를 좀 해줘야겠죠? 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이렇게 될까? 이만한 공간에, 같은 공간에다가 요만한 수소기체를 넣을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따만한 산소기체를 넣을 거예요. H2를 넣을 거고요. O2를 넣을 겁니다. H2하고 O2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O2가 훨씬 무겁죠? 무겁습니다. 크기도 어때요? 작고 얘는 크잖아. 일단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얘를 A라고 하고 B라고 한다면 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당연히 A가 많이 들어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기체 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공간을 확보하거든요. 자, 여기도 기체 분자가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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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4개 들어가면 땡. 여기도 몇 개 들어가나 봤더니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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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4개 들어가면 땡. 같은 수의 기체 분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각각의 크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기체 분자와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각각의 기체 분자의 크기, 각각의 크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기체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는 거야. 다른 표현법으로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체의 종류와 아무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같은 부피 속에. 4개가 들어갈 때 부피가 만약에 10ml다. 같은 10ml 속에 똑같이 4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1몰계의 기체 분자를 넣으려면은 얘도 22.4리터, 얘도 22.4리터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4. 2는 4죠? 그래서 22.4 암기를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22.4리터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퀘스천.
산소 기체를 44.8리터를 준비했대요. 준비 정신이 좋네요. 산소 기체 44.8리터 준비했어요. 이 안에는 산소 분자가 몇 몰게 들어있나요? 2몰게 들어있겠죠? 알고 있어요. 당연히 2몰계의 산소 분자가 들어있네요. 답입니다. 2몰계 들어있네요. 두 번째. 그래서 아까 정리할게요. 몰을 구해내는 첫 번째 방법이 질량을 주었을 경우에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구했었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몰수를 구해냈어요? 주어진 부피를 기준이 되는 부피로 나눈 겁니다. 맞아요? 주어진 부피를 기준 부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주어진 기체의 부피를 기준이 되는 부피인 22.4리터로 나눠주게 되면은 바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체 물질의 양, 몰수를 구하는 방법은 기체의 부피가 주어졌을 경우에 22.4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이거 누가 실험해 준 거냐면 아보가드로님이 실험한 거라서 그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은 예외가 있니 없니? 예외가 없거든. 다 들어가 맞는 거야. 모든 주체 이렇게 다 들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를 구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해 준 겁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 끝난 거 벌써. 몰과 기체의 부피 관계 끝났습니다. 기체의 부피를 줬을 때 어떻게 몰수를 구하느냐. 기준 부피로 나누는 걸 알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수소 원자가 있는데 1몰계를 모으면 뭐 1g이었죠? 그죠? 1g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수소 분자를 1몰계를 모으면 그럼 2g 되겠죠? 수소 분자를 1몰계 모으면 2g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분자 1몰계를 모으면 몇 리터가 되죠? 22.4리터가 되는 거죠. 부피에 따지면 22.4리터가 되는 거야. 수소 분자 1몰계는 분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1몰계죠? 자, 1몰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몰계는 양이라고. 수소 분자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몰계요 라고 대답하는 거고 수소 분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세주는 거야. 개수. 그래서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써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개수를 물어보는 건지 양을 물어보는 건지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돼요. 퀘스천. 수소 분자를 몇 개 준비하냐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준비했대요. 자꾸 뭘 준비해, 그죠? 이게 몇 몰계냐고 물어봐. 이거 몇 몰계게 양이 얼마게 개수를 줄 테니까 양으로 바꿔봐. 이런 문제가 나와요. 몇 몰계? 2몰이죠. 2몰입니다. 2몰이에요. 어떻게 알았죠? 주어진 개수를 뭐로 나눴죠? 기준 개수. 기준 개수로 나누면 2가 나오잖아. 이게 세 번째 방법이야. 뭐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 입자의 수를 주었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인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몰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나한테 질문을 하던 간에 나는 몰수를 알아낼 수 있어야 돼. 몇 몰인지 몇 몰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려 3가지 방법이나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야. 무려 3가지나 방법이 있으니까 몰수를 쉽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되게 낯설어서 그런 거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례식, 논리적 관계 이런 것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죠? 단순한데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는다. 한번 흐름을 탁 놓치면 완전 다 멘붕돼요. 다 꼬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 풀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요. 정리에 앞서서 우리 책하고 좀 싱크를 좀 맞추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잠깐만요. 자, 좀 전에 화학식량을 정하는 기준을 수소로 하지 않고 뭐로 했다? 탄소를 기준, 질량수 12짜리인 탄소를 12로 정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 그랬죠? 그리고 원자량이란 무슨 질량이다? 상대적인 질량이라서 우리가 질량임에도 불구하고 1, 12 이렇게 썼지 뒤에 그램자 안 붙였죠? 상대적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를 올렸어.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12라는 원자량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에다가는 수소 원자를 땅땅땅땅땅 올렸더니 딱 12개가 올라갔더니 수평이 딱 맞아. 뭔 소리지? 12개가 12랑 딱 맞다는 거니까 12. 12개가 12를 차지해야 되니까 하나당 1을 차지해야겠네요. 그래서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로 정해질 거야. 여기 볼게요. 탄소 원자 4개면 12 곱하기 4니까 전체 48이 올라간 거지. 오른쪽에다가 탕탕탕 산소를 3개 얹었더니 수평이 딱 맞아.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개 얹었더니 딱 맞아. 그럼 얼마인 거야? 16인 거네. 그래서 산소 원자의 원자량이 16이 된 거야.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녀석의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10번까지는. 그래서 쉽게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 상대적 질량 이딴 거 왜 쓰냐 힘들게. 실제 질량을 잴 수 없으니까. 원자의 질량을 재봐라. 어떻게 할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렵잖아. 그래서 상대적 질량, 수소의 질량을 1이라고 하자. 탄소의 질량을 12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실제 질량을 쉽게 잴 수가 없으니까 상대적 질량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자량을 정한 게 이 표에 나와 있죠? 표에 나와 있듯이 수소의 원자량, 탄소의 원자량, 질소, 산소의 원자량까지 그냥 원자 번호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원자 번호인 걸 알 수 있고요. 나트륨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10번을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자량은 당연히 원자량을 합친 걸 분자량이라고 불러주고요. 분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은 따로 뭐라고 한다? 화학식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것들은 화학식량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치사한 문제가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금속 나트륨과 비금속 염소를 합치면 금속 나트륨과 실제 문제야. 나트륨과 염소가 이온 결합하여 여기까지 맞죠? 염화나트륨이라는 분자가 형성된다. OX. 여기까진 맞죠? 근데 마지막에 분자가 형성된다는 말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쟤는 분자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지. 이렇죠. 용어 하나 갖다 낚시질 하는 게
고등과학이라고요. 여러분들 제일 작년에 고1 때 또는 지금 제일 먼저 틀렸던 문제가 뭐였지 기억납니까? 쌤하고 연습하면서 별 내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는 1000켈빈이다. 기억나요? 틀렸던 기억 안 나나? 지금 또 똑같이 틀려야 돼. 일단 1000만 켈빈이잖아. 그런 식으로 한 글자 1000만이냐 1000이냐 이런 거 갖다 낚시질 하는 게 고등과학이야. 생각보다 치사해.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엄청 거창한 걸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치사하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낚시질 당하지 않게 잘 개념 정리를 잘 한다는 거, 이런 걸 잘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정리도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공식을 쭉 정리했잖아. 이 전체 정리를 끝낸 겁니다. 나머지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다 됐고요. 아까 그림 하나, 아보가드로 법칙 그림 좀 보여줄게요. 이 그림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기체의 종류, 수소든 산소든 이산화탄소든 암모니아든,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겁나 크잖아. 굉장히 커다란 분자일지라도 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가 똑같다면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또 낚시질 할 수 있겠죠.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원자가 들어간다. 그럼 틀린 거야. 기체는 원자 상태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자연 상태에서는 다 결합한 분자 상태여야 하니까. 같은 수의 원자 아니죠. 굳이 원자 수를 쓴다면, 자, 분자 수는 여기 4개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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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죠. 원자 수는 어때요? 8개죠. 여기도 8개죠. 여긴 몇 개? 12개잖아. 여기는 암모니아니까 네, 16개잖아. 원자 수는 달라요. 같은 수의 원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분자가 같은 개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몰개가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부피는 얼마가 된다? 22.4, 22.4, 22.4, 20.4로 동일하다는 거. 1몰개가 들어있다면 22.4가 들어있는 거고요. 분자가 몇 개? 개수를 물어본다면 1몰 쓰면 안 되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써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가 몇 개냐? 그러면 얘는 분자 하나당 2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얘도 2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2 하면 전체 원자 수가 나오는 거고, 얘는 3원자 분자죠. 3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니까 곱하기 3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4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4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몰개의 질량이 얼마냐? 분자량이 2고요. 분자량이 32고요. 분자량이 44고요. 분자량이 17이니까 1몰개면 17g, 44g, 이 32g, 2g인 거야. 그냥 이렇게 구해지나요? 그걸 쭉 정리해 준 것 뿐입니다. 선생님, 왜 분자수를 왜 1몰개라고 쓰면 숫자니까. 아까 이거는 양이라고 했지. 양. 여기 있어. 양. 1몰의 양. 몰은 양을 말하는 거야. 양이 얼마나 되냐? 양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1몰 정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거고, 정확한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그 양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하나하나 개수를 세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약속했다고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양이라고 표현하자, 개수라고 표현하자,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이 22.4라는 요 부피는 어느 온도, 어느 압력에서만 0도씨 1기압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야. 생각해봐. 온도를 살짝 올려봐. 어떻게 될까?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같은 1몰개를 집어넣어도 부피가 늘어나요. 맞죠? 부피가 늘어납니다. 1몰개인데 부피가 30L야. 온도가 높구나라고 판단해야 돼요. 지금 현재. 온도가 높나 보다. 1몰개의 부피가 30L였다. 이상한데?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온도가 높네. 0도씨가 아니네라고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런 문제죠.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개념하기 문제가 나오네요. 바로 풀어볼게요. 33쪽입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도전해볼게요. 풀고 잠깐 시작. 문제 좀 만져봐. 아, 맞다. 도와줄게. 동호도 풀려있지 않아? 네. 이게 다인가? 가는 거 끝났구나. 이거 아니야?